안녕하십니까. 자, 1일째, 3주차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문제는 이제 계약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이 계약의 자유라는 건 헌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헌법 10조,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이다 이거죠. 행복 추구권.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걸 도출하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이걸 도출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런 파생된 원칙인데, 이런 일반적 행동의 자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이런 자유죠. 하기 싫은 걸 강요받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다시 계약의 자유라는 것이 도출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계약을 강요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계약의 자유 같은 것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보정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 계약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을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이다, 계약 상대방이다, 그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자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치 않는 계약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인정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한될 수는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한 판례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4층 이상의 건물에는 무조건적으로 화재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거, 그런 규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규정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죠. 하지만 과연 이게 침해인지가 문제됐을 때, 일률적으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뭐였을까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우리 이제 학원 건물이라든지 백화점 건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이 문제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그냥 안타까운 피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 위해서 이런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4층 건물을 가진 주인 입장에서 이게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 사는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화재보험 계약을 강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기보다는 어떻다?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죠. 근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계약의 자유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예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고용계약과 관련된 거죠. 고용계약. 기본적으로 제가 사장이고 종업원들을 고용한다, 직원들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그 계약의 내용은 결국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공부하지만 근로의 권리죠. 근로의 권리, 또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근로 3권 관련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노사 관계에서 누가 더 약자에 있나요? 그렇죠. 노동자, 근로자가 약자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서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와 관련된 거죠. 2번,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의 수와 법정 주휴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나누도록 한 규정은 임금의 수준에 관한 사용자라는 게 뭐예요? 사장이나 회사 측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지언정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게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결국 이런 두 번째 줄에 이런 소정 근로시간의 수와 법정 주휴 시간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걸 이제 키워드로 잡아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주휴상 같은 거 주고 싶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일단 사용자는 불편한 건 맞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아끼고 싶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합헌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3번 증여계약이란 말이 나오죠. 증여계약. 그래서 증여라는 건 무상으로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게 X 토지다 이거죠. X 토지를 이게 원래 갑의 것인데 갑의 것이다. 갑 소유입니다. 이것을 을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거죠.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이걸 이제 증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숨어 있는 뜻은 이런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연히 국가에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라는 게 부과될 거예요. 증여세. 물론 이 증여세는 뭐 을에게 뭐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그럼 이건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당히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뭐 30%, 40% 막 이렇게 되고 상속세와 더불어서 뭐 높은 세율에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몰랐어. 이걸 증여하고 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걱정도 드니까 요 증여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는 거죠. 해제했다. 요 해제라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죠. 소급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효화. 계약이 없었던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계약이 없었던 걸로 만들어 버린다. 그럼 이게 합의 해제가 되면 증여세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죠? 세금 안 내도 되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증여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라 신고기간 이내에 또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X토지는 갑에게 다시 넘겼겠죠. 그죠? 다시 넘겼다. 돌려줬다. 뭐 등기를 이전하고 점유를 이전했을 겁니다. 이렇게 한 경우 때 문제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증여세도 안 받고 이렇게 없는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금전을 제외한 규정은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데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입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증여계약이라도 이런 토지 같은 게 아니라 금전 증여계약 같은 경우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오간 경우. 이거는 얘는 결국은 합의 해제해도 쉽게 말하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본방문에도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 신고를 하면 이런 거. 이 얘기는 결국 뭐다?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쵸? 요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전 같은 건 물건하고 좀 달라요. 그죠? 토지라든지 물건과 달리 금전이란 건 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때요?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거죠. 슬쩍 돈을 줬다가 걸리면 합의 해제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세금, 소위 말해 조세 포탈 같은 걸 위해서 슬쩍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건 좀 혜택을 주는 건데 신고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금전이라는 건 일단 넘어가면 그 자체가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를 규정한 겁니다. 더 제외한 거다. 그 다음 4번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뭐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작물도 이런 것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얘네들은 빼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예외 없이 20년으로 제한한 조항은 사적 자체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함으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20년으로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당사자들 사이에는 좀 더 긴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석조, 뭐 석회조, 연화조 아주 견고한 건물들, 아주 튼튼한 건물들은 20년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별로 견고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뭐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20년 이상을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이런 법 규정이라서 이게 이제 위헌이 나왔다. 20년으로 꼭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남은 기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합격한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